한동안 저는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밤늦게까지 깨어서 몰아치듯 공부하고 책 한 페이지의 거의 전부를 형광펜으로 칠하고 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심지어 예쁘게 보이도록 색깔별로 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공부하는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꽤 놓였습니다. 마치 내가 정말 많은 걸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거나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아주 답답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날 막 공부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왜 그게 그렇게 답답한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 정작 머릿속에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일본이나 중국의 학생들 중에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문자와 수많은 공식, 복잡한 내용까지도 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외우고 바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마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기억력이 더 좋거나 아니면 그냥 나와는 다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바로 그 점이야말로 제가 가장 배우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수치만 봐도 이건 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국제 교육 순위를 보면 일본과 중국은 수학, 과학, 읽기 같은 영역에서 자주 매우 강한 성적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도대체 그들의 비결이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답은 더 열심히 공부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더 똑똑하게 공부하는 데 있었습니다. Yes, 전에 저는 공부를 잘하려면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예전에 했던 많은 행동들은 진짜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뿐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많이 형광펜을 치는 것, 같은 문단을 반복해서 다시 읽는 것, 공책 한 페이지를 통째로 다시 베껴 쓰는 것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제가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뇌가 거의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소셜미디어를 넘기다가 광고 하나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명히 보긴 보지만 뇌가 그것을 진짜로 붙잡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망각곡선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보고 읽고 가볍게 반복하는 식으로만 공부하면 24시간 안에 방금 받아들인 내용의 상당 부분을 뇌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며칠만 더 지나도 남는 건 아주 적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벼락치기 공부는 정말 함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만 정보를 머릿속에 붙잡아둘 뿐 그걸 진짜 내 지식으로 바꿀 만큼 깊게 넣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사라져버립니다. 이후에 저는 아시아 학생들, 특히 일본과 중국 학생들의 공부 방식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좋은 원칙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그 방법들이 전혀 거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크게 바꾼 건 능동적 회상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공부란 머릿속에 더 많이 집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읽고, 더 보고, 더 듣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억이 강해지는 방식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계속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기억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직접 그 정보를 머릿속에서 끌어낼 때 기억은 더 강해집니다.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 이해가 잘 됐습니다. 기억은 마치 칼과 같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려고 애쓸 때마다 어렵고 버겁더라도 그 칼을 조금 더 날카롭게 갈아주는 셈입니다. 방금 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떠올리려고 애쓰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뇌가 진짜로 일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다시 읽는 대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덮고 빈 종이 한 잔을 꺼내서
내가 기억하는 것을 전부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잊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할수록 점점 효과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흐릿했던 것들이 점점 선명해졌고 떠올리는 속도도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잘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두꺼운 책이나 너무 긴 한 챕터를 보면 금방 지쳐버렸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피곤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생들의 공부법을 보면 아주 좋은 접근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지식 덩어리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어 꾸준히 해나갑니다. 저는 이걸 적지만 단단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직전에 50페이지를 한 번에 밀어넣는 대신 하루에 작은 부분 하나씩만 공부해보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압도되지 않았고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꾸준함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어토믹 해비츠에 나오는 한 아이디어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매일 1%씩 좋아지는 것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쌓이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내용입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크게 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하고 정확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간격 반복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강하다고 느낀 방법입니다. 벼락치기가 식물에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이붓는 것과 같다면 간격 반복은 알맞은 타이밍에 알맞은 리듬으로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야 물이 천천히 아래로 스며듭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넣으면 많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간격을 두고 다시 복습하면 지식이 훨씬 더 단단하게 남습니다. 이걸 알고 난 뒤부터 저는 더 이상 시험 직전에만 복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부하고 다음 날 한 번 짧게 다시 보고 며칠 뒤에 다시 보고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그 내용을 건드려보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훨씬 오래 기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플래시카드나 엔키 같은 앱을 써본 분이라면 이 방식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바로 느낄 겁니다. 매번 복습할 때마다 기억 위에 한 겹씩 더 덧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식 공부법에서 특히 좋아했던 또 다른 부분은 카이젠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즉,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이 생각은 저를 정말 많이 편하게 해줬습니다. 예전에 저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카이젠은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매일 조금씩만 앞으로 가도 느리더라도 단단하게 가면 결국 아주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운동과도 비슷합니다. 첫날부터 아주 무거운 중량을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려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중요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공부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슈알이라는 접근이 있는데 그 안에는 깊이 집중하는 상태를 만드는 감각이 아주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공부를 너무 즉흥적으로 했습니다. 어디서든 그냥 하고 아무 때나 책을 펼치고 공부하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연히 집중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저만의 공부 모드로 들어가는 공간과 신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늘 같은 책상 구석에 앉는다든지, 늘 같은 펜을 쓴다든지, 아주 잔잔한 배경음악을 튼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식이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뇌에 지금은 진지하게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알려주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공부가 반복되는 의식이 되자 저는 훨씬 빠르게 집중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공부 방식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이해하는 쪽을 택합니다. 얼핏 보면 조금 옛날 방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반복해서 익혀두면 뇌의 연결이 강화되고 나중에 정보를 불러오는 일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식이 특히 단어, 공식, 역사 연도 같은데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새 단어를 손으로 여러 번 써보는 식입니다. 수학은 공식을 먼저 확실히 외우고 나서 문제에 적용하는 겁니다. 역사는 주요 연도를 먼저 기억한 뒤 그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는 먼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익숙해진 뒤에 오히려 이해가 더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직접 해본 뒤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반드시 괴롭고 지치는 일일 필요는 없다는 걸요. 내전에 저를 지치게 만들었던 건 지식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라기보다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 방식을 바꾸고 나니 오래 기억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머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압박감도 줄어들었고 공부라는 것 자체에 다시 희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아무리 공부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많이 해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게 꼭 당신이 부족해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나에게 맞는 방식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하루아침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에는 한 번 더 읽는 대신 책을 덮고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내일 공부할 내용을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간격을 두고 다시 보는 방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더 많이 기억하기 시작하면 공부는 훨씬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때부터는 시험을 겨우 버텨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공부를 실제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저는 한 가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공부법들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경험이 예전에 저처럼 헤매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쉽지만 정말 효과적인 공부법을 계속 나누겠습니다.